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등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대학별로 반영 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의 반영 교과 과목수, 또 교과별 반영 비율, 또한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능 최저 등급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서 학습 진단, 여러분의 성적을 좀 입력하고 전년도 그 대학의 합불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합불 자료를 좀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인데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모집 민원대로 다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은 그런 전형이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의 합격선, 커트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 추세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거나 또 서류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이라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1, 2학년 때부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3학년 때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고요. 1, 2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 학생이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그 학생의 열정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에서 전공 이수 가능한 학업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과목의 이수와 그 과목의 성취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평가 방법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죠.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와 비교과를 좀 균형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모의고사 성적이 유리하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또 일반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전형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부가 다소 부족하고 면접에 좀 부담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지만 면접이 없는 서류백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교과가 좀 풍부하고 토론과 고난도 문제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심층 면접 전형을 좀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죠.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교과 및 비교과가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일반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학생부는 우수하나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 이런 학생이라면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그리고 면접 없는 서류백 전형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가 풍부하고 토론과 고난도 문제에 강점 있는 학생,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야 되고요. 심층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에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모의고사일 텐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통해서 반드시 지원 대학의 충족 여부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희망대학의 논술 유형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기출 문제를 통해요,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이 실시하는 모의 논술, 이것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시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논술에 대한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대학별로 논술 고사 실시일이 겹치지 않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활동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